여러분, 7,145. 이 숫자 보이십니까? 이 숫자는 바로 2026년에 서울에 공급될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입니다. 부동산 R114와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7,145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허가 후 입주까지 통상 3, 4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2026년의 입주 물량은 2023년, 2024년 초에 착공 실적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약 24,659가구에 비하면 71% 급감하였고 2025년에 약 36,000가구에 비하면 80% 대폭 감소한 셈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공급의 소멸에 가깝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 메트로폴리스의 연간 적정 수요량이 약 4만 5만 세대임을 감안할 때 7천이라는 숫자는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뉴스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 인허가가 늘었다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완벽한 통계적 착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부숴드릴 겁니다. 왜 금리가 올라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지, 왜 삼성전자가 수출을 잘할수록 여러분이 서울 아파트를 사기 힘들어지는지. 자, 이제부터 경제 요리사의 주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요리에 비유하자면 아주 묘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리가 아직 높잖아.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겠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집값 떨어진다는 뉴스를 보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신고가 갱신 알림이 뜹니다. 많은 분이 지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이거 투기꾼들의 장난 아냐? 일시적인 거품 아냐? 아닙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나 탐욕 같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급 불균형이라는 칼과 거시 유동성이라는 도마 위에서 아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재료들은 좀 맵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2026년에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 가족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부터 손질해 봅시다. 바로 돈마니입니다. 많은 분이 한국은행 총재의 입만 쳐다봅니다. 기준금리 올릴까 내릴까. 그런데 진짜 고래들은 금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의 총량, 즉 M2를 봅니다. 2025년 9월 기준 대한민국 시중에 풀린 돈, 즉 광해통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조 원입니다. 역대 최고치죠.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깼다고 했는데 왜 시중에 돈은 넘쳐날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하지만 잔인한 수출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잘하죠. 2025년에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이 날아다녔습니다. 29개월 연속 무역 흑자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옵니다. 그럼 이 달러가 어디로 갈까요? 기업 장부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직원들 월급 줘야죠. 하청업체 결제해야죠. 달러를 원화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원화가 국내 시장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더 놀라운 건 순대외 금융자산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진 자산에서 빚을 뺀 순수 자산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해외 주식해서 돈 번 서학개미, 수출 대박 난 기업, 국민연금. 이들이 가진 1조 달러라는 거대한 돈의 저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저수지의 물, 즉, 돈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조금만 불안하다 싶으면 이 자금은 가장 확실한 담보물인 서울 아파트로 회귀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앉아서 돈을 법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들은 더 강력해진 구매력으로 한국 부동산을 박앤세일 가격에 줍습니다. 수출이 잘 될수록 나라가 부자가 될수록 역설적으로 서울 집값은 오른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첫 번째 구조적 진실입니다. 자, 두 번째 재료는 공급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주택 공급 문제 없다면서 인허가 물량이 전월 대비 400% 넘게 폭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했죠. 아, 이제 집 많이 짓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건 대국민 눈속임 쇼였습니다. 그때 그 인허가 공무원들이 연간 목표 채우려고 연말에 서류 도장만 미친 듯이 찍어낸 밀어내기였습니다. 이건 건설사들이 짓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1년 대비 25% 이상 급등했죠.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핵심 자재 가격이 올랐고 인건비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비용이 더해졌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직결되고 사업성을 떨어뜨려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2025년 상반기 건설업체 부도 건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동아 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PF 금리가 높고 은행들이 위험하다고 돈을 잘 안 빌려주면서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돈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브릿지론만으로 버티던 사업들이 정식으로 PF 대출을 조달하지 못해 돈이 끊기고 결국 부도나 경매로 넘어가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단순히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리면 건설사는 돈을 못 돌려받고 그러면 새 아파트를 지을 돈이 부족해져서 서울 같은 핵심 지역에 공급할 여력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건설 생태계의 붕괴는 공급 능력을 훼손시켰고 이는 2026년 이후에도 장기간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무너진 공급망을 복구하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24,000 가구, 2025년에는 3만 가구, 2026년에는 7,145가구로 줄었습니다. 2025년 올해는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덕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게 마지막 만찬인 셈이죠. 그런데 2026년을 보십시오. 겨우 7,145세대. 서울 인구가 930만 명인데 1년 동안 공급되는 새 집이 고작 7,000채입니다. 전년 대비 80%가 증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사막에서 물 한 병을 놓고 100명이 경쟁한다면 그 물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부르는 게 값이겠죠. 2026년 서울 신축 아파트가 바로 그 사막의 물이 됩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종되는 수준입니다. 이건 3, 4년 전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지금 와서 신들이 돕는다고 해도 2026년 입주 물량은 늘릴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빵처럼 밤새 구워낼 수 없으니까요. 건설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복구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즉, 이 공급 부족은 2026년 한 해로 끝나지 않고 2027년, 2028년까지 이어질 장기적인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첫째, 전세 대란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겁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없으면 전세 물건도 안 나옵니다. 매매가가 비싸서 집 사는 걸 포기한 분들이 전세로 눌러 앉으려 할 텐데 전세도 없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즉 전세가율이 오릅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어서 오세요. 적은 돈으로 집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갭 투자의 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억짜리 집을 6억에 전세를 주면 전세가율이 60%입니다. 그러면 내 돈 4억에 전세금 6억으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이 70%로 높아지게 되면 같은 가격의 집을 3억만 있으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갭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둘째, 얼죽신 트렌드의 고착화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재건축? 그거 분담금 5억, 7억 달러라는데 언제 될지 몰라.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의 새 집보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신축에 목을 맵니다. 2026년에 신축 공급이 끊긴다는 걸 아는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2025년에 5년 차 이내 준신축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고가의 실체입니다. 셋째, 인구는 줄면 가구도 준다?
아닙니다. 인구 줄어서 집값 폭락한다는 분들 이 통계 보셔야 합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42%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쌓인 가족 1세대가 해체되면 1인 가구 3, 4개가 생깁니다. 인구는 그대로라도 집은 세 채가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특히 과거처럼 고시원 사는 1인 가구가 아닙니다. 구매력 있는 3, 40대 직장인, 전문직 1인 가구가 보안 좋고 커뮤니티 있는 도심 소형 아파트를 원합니다. 결국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겠지만 서울, 특히 한강벨트와 핵심지의 소형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인 명품이 될 겁니다.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입니다. 오늘 요리 좀 맵고 쓰셨나요? 4,447조 원의 유동성, 7,145세대의 공급 절벽, 그리고 42%의 1인 가구. 이 세 가지 재료가 섞여서 만들어낼 2026년의 맛은 결핍과 상승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집값은 거품이다, 폭락할 거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감정은 데이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가 올 걸 알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고 태풍이 올 걸 알면 창문을 잠그면 됩니다. 예측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맛있는 경제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